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한때는 우리 삶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잠들어 있을 아내의 평온한 모습, 따뜻한 식탁 위에서 나누는 소소한 어제의 이야기, 그리고 밤늦도록 이어지는 평화로운 침묵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의 10년차 결혼 생활은 견고한 성벽 같았고, 그 성벽 안에서 저는 영원한 안식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익숙했던 풍경 속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위에 던져진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잔잔했던 수면의 파문을 일으키듯 제 일상에도 알 수 없는 위화감이 일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각자의 공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그 캄캄한 정적을 깨고 아내의 휴대폰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돌아본 액정 화면 위로 낯선 이름 석자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온 메시지겠지 하고 애써 자신을 속였지만 제 시선은 아내의 평화로운 얼굴과 차갑게 빛나는 휴대폰 사이를 찰나의 망설임과 함께 오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눈을 감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독초 같은 의심의 씨앗 하나가 심어진 듯했습니다. 그 순간 행복했던 결혼 생활의 단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로에게 충실하겠다던 약속, 함께 쌓아 올린 수많은 추억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미묘한 위화감과 겹쳐지며 제 생을 뒤흔들 불안감을 드리워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아내의 일상에는 전과는 다른 변화들이 하나둘씩 뚜렷하게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은 눈에 띄게 늦어졌고 때로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날들도 늘어갔습니다. 회식이었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친구 좀 만났어라는 말들. 그 뻔한 문장들 뒤에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숨겨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내가 집에 돌아올 때 풍기던 냄새였습니다. 그녀의 옷깃에서는 이전에 맡아본 적 없는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풍겨왔습니다. 섬세하게 신경 쓴 듯한 옷차림이나 평소보다 짙어진 화장도 제 눈에는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창밖을 응시하며 아내를 기다리던 밤들은 점점 더 길고 불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휴대폰 사용 습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식탁 위에 올려두거나 제게 사진을 보여주곤 했던 휴대폰이 이제는 항상 그녀의 손바닥 안에 붙어있거나 잠금 화면으로 단단히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오면 황급히 확인하고 제가 가까이 가면 화면을 끄거나 다른 앱으로 전환하는 모습.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수만 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본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외출 후 돌아와 거실 테이블 위에 무심코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가방 안쪽이 제 시선을 강렬하게 잡아끌었죠. 아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가방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 영수증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날짜는 며칠 전이었고 금액은 두 사람이 근사하게 식사하기에 충분한 아닐까 할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낯선 남자의 이름이 박힌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그 영수증과 명함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아내의 늦은 귀가, 낯선 향수 냄새, 달라진 휴대폰 습관, 그리고 이 영수증과 명함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잔인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 바로 배신이라는 차가운 그림자였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단서들을 보며 저는 깊은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고 해서 부정해보려 했지만 이미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우리의 사랑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던 제 삶의 기반이 무너지며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밤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다른 색깔로 물들었습니다. 아내는 부쩍 거울 앞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전에는 입지 않던 화사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갈수록 불규칙해졌지만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침실로 들어가기 바빴습니다.
저와 그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 듯한 기분이었죠. 잠든 아내의 휴대폰 액정에서 스쳐 지나가는 알림을 저는 마침내 포착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이는 다름 아닌 아내의 첫사랑 동창이었습니다.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충격이었습니다. 늦은 귀가,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다정한 메시지까지. 이 모든 것이 차가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해졌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건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비밀스럽게 샤설 탐정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탐정은 무척이나 담담한 태도로 제게 필요한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모든 의심스러운 동선과 그 첫사랑 동창의 정보를 넘겼습니다. 일주일 뒤 탐정이 보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꼼꼼하게 정리된 서류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사진 속에서 아내는 제가 지난 몇 년간 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밝은 표정으로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보며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제가 사랑했던 아내가 아닌 낯선 타인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지만 이제 회피할 수 있는 현실은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 앞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감정을 다잡고 냉정하게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탐정의 보고서와 명백한 증거들, 그리고 아내의 배신 행위를 입증할 모든 자료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전문가다운 냉철함으로 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법정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증거들이 하나둘 제시되는 동안 제 가슴 속에서는 배신감과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 앞에 마주 앉은 아내와 그 남자는 당황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초조함과 체념의 빛을 보면서 저는 씁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경험했습니다. 마침내 판사님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제 심장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나가는 듯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물론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제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홀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제 손은 단호했습니다. 한때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관계의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일은 아팠지만 이 서명은 저의 존엄을 되찾는 진정한 자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시련을 던져주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용기를 발휘해 스스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저는 이제 제 삶의 다음 장을 열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록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이를 통해 저는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배신의 아픔 속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